때는 운전석 손잡이 또는 조수석 쪽에 손잡이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차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 문을 여시면 이제 의자 시트 조절은 요 밑에 보시면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약간 어두우세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높낮이는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네네.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일 때는 가운데를 누르시면 되세요. 네. 그럼 같이 내려가고 가운데로 올리면 같이 올라갑니다. 네네. 그 다음에 요거는 등받이. 그리고 요거는 허리 받침. 가운데가 불룩하게 나오는 느낌이 아실 거예요. 예, 허리 받쳐주는 기능이세요. 요렇게 조절을 완료하셨으면 의자를 메모리 기능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의자를 세팅하신 다음에 저장할 때는 셋을 누르고 1번이나 또는 2번을 길게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까지 이제 운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동 접이 버튼. 예, 강제로 접을 때. 네네. 원래는 차 문을 잠그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내가 강제로 하고자 할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왼쪽 오른쪽으로 꼭지를 지정하신 다음에 동서남북 누르시면 사이드 막들을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전체 도어락 해제 버튼이 되겠습니다. 옛날 차들은 여기에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차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 중에 만약에 뒤에 계신 분이 내리게 될 경우에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 보시면 도어락 해제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눌러서 도어락을 해제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시동이 온 상태에서는 뒤에 계신 분이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여기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운전석하고 조수석, 그 다음에 2열 창문은 한 번에 길게 누르면 한 번에 내려가고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일드락 기능을 요걸 켜놓으시면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분은 창문도 못 내리고 문도 못 여세요. 그래서 가끔 뒤에서 문을 못 열건 창문을 못 내린다 그러면 요게 버튼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조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위 아래로 스크롤 레버예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조등은 상향등, 하향등 있잖아요. 근데 하향등에서 전조등 각도를 밑으로 더 내리고자 할 때 그때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전조등 각도 조절 장치를 해가지고 내 앞을 좀 더 밝게 보고자 할 때는 밑으로 더 내려가지 못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향등 놓고 운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건 뒤에 트렁크 문 여실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지금은 조금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운전석에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옆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차에 타시면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 시동을 걸거나 또는 전원기기 이용하실 때 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버튼 누르는 것은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고 누르고 또는 브레이크 밟고 누르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 한 번만 눌러보실래요? 한 번 누르시면 전원 기능만 들어와요.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전원 기능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동 안 걸리고 안 걸린 상태로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눌러보시겠어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시스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눌러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 전원 기능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을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시동이 걸려 있는데요. 이제 차 시동을 걸어놓고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기아 커넥트드를 연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커넥트드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기아 커넥트라는 앱을 깔아 놓으시고 이 커넥트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차량 제어라든가 또는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세요. 요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커넥트드 앱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잠깐 꺼내셔 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거기서 기아 커넥트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거랑 다른 건가요? 이 기아 이거랑 마이기아랑 다른? 예, 마이기아랑 다른 겁니다. 예. 근데 그 마이기아 가입하셨죠? 네. 그 아이디하고 비번을 쳐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그 클릭하시고 예, 설치하시고요. 예. 예, 거기 아이디 비번을 마이기아 들어갈 때 쓰는 아이디 비번 있잖아요. 그걸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예. 예. 이제 요게 이제 현재 커넥트 앱을 실행시킨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개인 차량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예. 여기에 소렌토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고, 예,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 전체 동의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실행하기.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실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도 회원가입을 미리 해놓으셔서 다행이시네. 네네.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광고성 문구는 허용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시면 이 커넥트라는 앱이 실행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예. 요게 이제 앱이 실행 상태고요. 현재 예.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앱이 실행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커넥티드 가입 센터 이제 확인이 이제 성공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예. 현재 커넥티드 앱이 연결되어 있고요. 요 앱은 뭐냐면 여기 보면 차량 제어 기능이 있어요. 차량 제어 기능에 들어가시면 이제 원격으로 시동 걸고 시동 끄고 그다음 창문 잠금 해제 그다음에 비상등 켜고 경적 올리고 그다음 실내 온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 원격 시동 기능은 시간도 최대 10분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집에서든 또는 어디 지방에 가셔든 차를 제어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차량 상태라고 해가지고 차량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갈 수 있는 거리라든가 현재 차량 상태 이런 것도 이제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차를 누군가가 여기 차를 뭐 강제로 들어와서 침입을 한다거나 또는 차에다 어떤 충격을 준다거나 하면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운전자한테 다 알려줘요. 그 다음 커넥트가 연결돼 있으면 나중에 내비 같은 경우도 무선 업데이트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앱은 5년간만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5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유상으로 전환돼서 월 사용료가 9,000원, 9,500원 정도? 그 정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용해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네네. 만약에 아유 필요 없다 하시면 중간에 커넥트 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예, 그 해지 신청 한번 하셔야 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SOS 기능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요걸 누르시면 커넥트 센서 통해 가지고 운전자한테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위급한 일을 요걸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요 시동을 켜시면 이렇게 내비 화면하고 계기판 화면이 있는데 우선 내비 화면에 요게 보시면 요게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 예. 홈이라는 화면에서는 이제 내비 지도하고 그다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는 전화 또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메뉴들은 오른쪽으로 밀어보시면 또 메뉴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메뉴 중에서 보시면 빌트인 캠 메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은 블랙박스 메뉴세요. 네네. 블랙박스를 내장해놨는데 이건 빌트인 캠 2거든요. 네네. 이전하고 틀린 거는 빌트인 캠 2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기능을 SD카드로 해가지고 그거를 빼서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SD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USB를 따로 사셔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사용했는데 SD카드는 이쪽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SD카드가 있어요. 요걸 눌러서 카드를 뺄 수가 있겠습니다. 꽂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아까 차를 가지고 올 때 주행 중 상시 또는 주차 중 이벤트 상시 다 REC라 해가지고 녹화 기능을 다 사용했거든요. 그럼 녹화된 영상들은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현재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을 플레이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 시켜가지고 예, 전방 영상 또는 후방 영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이제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세 줄짜리 가로줄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빌트인 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현재 주행 중 상시 이벤트, 주차 중 상시 이벤트, 음성 녹음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요거를 지울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녹화 시간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시간까지. 예. 그 다음 이벤트 녹화도 마이너스 10초부터 플러스 10초까지 영상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타임레스라는 것은 이거 영상을 저장시키고 좀 빨리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1초 간격 또는 2초 간격, 5초 간격을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타임레스도 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충격 감지 민감도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카메라가 이제 앞에하고 뒤에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의 각도를 여기 플러스나 마이너스 해가지고 위 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 연결인데 요거는 이제 빌트인 캠을 스마트폰하고 직접 연결하신다면 와이파이를 활성화시켜서 연결하셔야 돼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SD 카드를 해가지고 연결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시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트인 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현재부터는 영상을 찍기 때문에 나중에 운전 중에 만약 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면 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보시면 음성 메모라든가 하이패스 또는 설정이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설정이라는 메뉴는 여기 있는데 밑에 보시면 요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에어컨 히터가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삼각형 표시라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예, 내비 맵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기능, 바람개비 누르시면 에어컨 히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셋업이라는 창이 있는데 요 셋업이라는 것이 여기 설정하고 같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핸드폰을 연결할 때는 기기 연결 메뉴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현재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폰에서 블루투스 검색하셔가지고요. 찾기 누르시면 소렌토라고 하면 명칭이 떠 있을 거예요. 예, 소렌토 클릭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쌍으로 연결, 페어링 또는 쌍으로 연결하시면 이제 폰하고 차하고 연결이 되세요. 됐어요. 예, 연결을 이렇게 됐으면 표시가 이게 이제 핸즈프리하고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폰이 연결됐으면 나중에 운전 중에 핸즈프리나 또는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밑에를 잠깐 볼게요. 밑에 보시면 삼각형하고 바람개비 있는데 삼각형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바람개비는 에어컨 히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아까 핸드폰을 연결했기 때문에 미디어 버튼을 길게 눌러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나오는데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은 DMB가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FM, AM 라디오. 그래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들을 수가 있고요. 이제 핸드폰이 연결됐기 때문에 운전 중에 전화가 왔을 경우는 옆에 보시면 여기 통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별표는 요게 즐겨찾기 메뉴세요. 그래서 요게 즐겨찾기, 여기도 보시면 별표 즐겨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에 즐겨찾기를 눌러보시면 현재 제가 요거 설정을 잠깐 볼까요? 길게 누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메뉴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현재 요게 핸즈프리 통화 버튼이기 때문에 통화 거절 종류로 일단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화 왔을 때는 통화하시고 종료할 때는 별표를 누르시면 통화 종료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통화 버튼을 잠깐 눌러 볼게요. 요걸 누르시면 이제 핸드폰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목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다운로드 했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하면 문자 메시지 목록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요거 연결 설정을 여기 확인 누르시면 연결되실 거예요. 문자가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예, 연결 버튼 누를게요. 알림을 제가 꺼놔가지고 일단 나중에 제가 알림. 예, 아마 알림 들어올 겁니다. 그거 허용 누르시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알림 기능이 아직 허용은 안 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여기 별표는 여기도 즐겨찾기 메뉴인데 이제 요거는 현재 없음을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하시면 다른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켜기를 지정하시고 요걸 누르시면 화면을 껐다 또는 켰다. 만약 다른 메뉴를 지정하시면 DMB로도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메뉴를 지정해 놓으시고 짧게 누르면 지정된 메뉴로, 길게 누르시면 이제 메뉴 설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모드 버튼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누를 때마다 이 단계별로 이동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오디오라든가 또는 뭐 USB 음악, 뭐 비디오, FM 하시면 요걸 누를 때마다 단계별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볼륨 조절, 그 다음에 채널 조절, 예,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음성인식 기능. 음성인식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내 목소리 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기능이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검색에서 목적지 전화번호부, 그 다음 차량 제어 기능에서 공조는 에어컨 히터, 세차, 창문, 썬루프 이런 예시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이제 내 목소리 가지고 명령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음성인식 기능이 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홈이라는 메뉴가 있고 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홈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켰던 이 화면이 홈입니다. 그 다음 맵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아까 보셨던 내비를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는 내비에서
이제 우르집이라든가 자주 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미리 저장을 시켜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서치라는 기능을 누르시면 여기에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은 명칭 또는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주변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목적지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바람개비를 누르시면 이제 에어컨 히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요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미디어 온오프 기능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블루투스 오디오로 되어 있네요. 다른 걸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제 라디오로 해놓고 있으면 이렇게 라디오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별표 있잖아요. 요거는 저장 기능이세요. 요걸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딱 나갔을 때 라디오 채널이 어디 있어요? 예. 현재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채널이 자세히 안 보이네. 예. 이렇게 별표 표시된 것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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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록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저장 채널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온오프 기능은 요거 버튼을 눌렀을 때는 라디오 온오프 이런 기능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바람개비를 눌렀을 때는 요건 에어컨 히터 온오프가 되세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키실 때는 요 버튼을 눌러서 킬 수도 있고, 또 바람개비를 눌러서 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오토 클라이메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킬 수가 있어요. 오토 기능은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로 맞춰 놓으시면 실내 온도를 이제 23도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바람이 좀 세게 나오세요. 왜냐면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급속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온도를 이제 올리시면 거기에 맞춰졌으면 속도가 줄어들면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요쪽 송풍구 여기하고 여기만 따로 이용하실 때는 요 레바를 돌려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걸 돌리시면 왼쪽은 22도인데 오른쪽은 뭐 25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쪽은 22도, 요쪽은 25도 바람이 나오는 거죠. 같이 맞출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같이 맞춰지는 거고, 이 주 레바를 조절하셔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고요. 내가 수동으로 하겠다 하시면 현재 오토로 되어 있잖아요. 바람개비를 누르면 오토로 한 불이 꺼지면서 수동으로 세게 또는 약하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바람의 방향 현재 정면되어 있는데 누를 때마다 정면 하단 앞유리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원활하게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뭐 앞유리 프론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습기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토 클라이메트를 누르시면 차가 자기가 알아서 만약에 스키가 찬다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바뀌고 환기 모드가 실내 환기가 되고 자기가 알아서 막 켜줍니다. 그래서 오토로 넣으시는 게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걸 켜놓으시면 공기가 실내에서 순환되고요. 요걸 끄시면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얼한 버튼은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 열선이세요. 그래서 요걸 켜놓으시면 열선이 작동되면서 물을 다 증발을 시켜줍니다. 아, 사이드도 되는 거예요? 예, 사이드 미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공기청정 모드 이전 거는 저희가 눌렀었는데 요거는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에어컨을 끄겠다 하시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까 설정란에 잠깐 좀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기기 연결을 요거 이용하셨잖아요. 이제 차량이라는 메뉴로 잠깐 가보시면 이 차의 모든 설정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조, 하이패스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편의 기능. 그래서 공조 기능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공조 기능에 오토 기능을 맞춰놨을 때는 여기 보시면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공조 편의, 공조 연정 자동 제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다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능들을 오토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터널 구간 들어간다 하면 환기 모드가 자동으로 실내가 되고 뭐 기타 차단 구간 지하 주차장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 환기 모드는 습기가 찬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기가 외부 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또 앞유리로 자동으로 바뀌는 이런 기능들이 오토 기능 있을 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조로 잠깐 들어가 보면 이 차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에 드라이브 아이즈가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아이즈는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보면 주행 안전 들어가 보시면 전방 안전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방 안전인 것은 전방에 부딪히점이 있으면 운전자한테 경보해주고, 예, 그래도 부딪히점이 있다라면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현재 체크된 것은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만약에 껐으면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전 경고 시스템을 또는 보통이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네. 전방 교차 안전이라는 것은 마주오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전방 측방이라는 것은 전방에 있는 차하고 좌우측에 있는 차. 차로 안전이라는 것은 차선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후측방 모니터라는 것은 저기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한번 켜보실래요? 깜빡이를 움직이시면 이 계기판에 사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가 네네. 오른쪽으로 미시면 또 오른쪽에 모니터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여기에 바로 후측방 모니터 기능이 되세요. 예. 그다음 후측방 안전은 예, 그 차선 좌우측 뒤에, 하차 안전은 이제 누군가가 내릴 때 네네. 옆으로 지나가는 측방차들 그런 것까지 다 감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행 안전 기능을 해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체크가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주차 안전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서라운드 뷰는 후진기가 났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거고요.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이라는 것은 요걸 켜놓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P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앞범버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다 보면 잘못하면 앞범버를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요거를 작동을 안 시키더라도 요걸 켜놓으시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후방 안전은 뒤로 후진할 때, 후방 교차 안전 마찬가지 뒤로 후진할 때 뒤에 보이지 않는 사각대에 사람이나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뭐 차들이 있으면 다 감지해주고 경보해주고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하이패스는 요 기능이 뭐 원래 하이패스는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작동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버튼이 여기 있긴 한데 여기서도 보시면 안내 음량을 소리를 크게 또는 작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관련된 뭐 사용 금액, 뭐 사용할 금액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하이패스는 여기다 보시면 여기 카드를 여기다 꽂게 되어 있습니다. 꽂아놓고서 이용하시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여기 녹색불로 바뀌세요. 그래서 요거는 안내 매트 소리를 크게 작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만약에 충전식 카드면 잔액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능이 하이패스 기능인데 이전에 없던 기능이 추가됐네요. 그 다음 시트는 의자 시트에 관련된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라이트에 관련된 게 있어요. 깜빡이는 3회 깜빡이, 5회 깜빡이, 이거는 살짝 눌렀을 때 깜빡이 등이 몇 번 깜빡이냐.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이게 라이트를 오토에 놔두시면 이렇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주고요. 밝은 데 나오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 시동 끄면 라이트가 15초 정도 켜져 있어요. 그게 헤드램프 에스코트고요. 하이빔 버전은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 만약에 사양등을 켰으면 자동으로 하양등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이 하이빔 버전이 있어요. 실내 버튼 조명 상시 전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에 없던 기능인데요. 실내 버튼 및 실내 스위치 조명이 항상 켜져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주간에는 원래 라이트가 꺼지면 이게 같이 불이 다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간에도 이런 불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거 끄시면 되는데 들어와 있으면 좀 아무래도 보기가 더 편하겠죠. 그 다음 도어 기능에 보시면 자동 잠금 주행할 때 돼 있는데 다른 모드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동 잠금 해제도 마찬가지. 현재는 여기 시동 껐을 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시동이 안 꺼져 있으면 뒤에 문이 자동 잠금 해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아까 같이 누군가가 내릴 때는 여기 보면 도어락 해제 버튼이 여기도 있고 그쪽에도 있어요. 그걸 해제 누르셔 가지고 도어락 해제를 시키셔야지만이 뒤에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 기능을 보시면 후석 승객 알림, 요 뒤에 시동 끄고 내릴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휴대폰 무선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시면 충전됐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충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는 비가 오는 날 와이퍼 작동시키면 후진할 때 뒤에 와이퍼도 같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메뉴는 나중에 들어가셔가지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어떤 기능들인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기아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아는 이 다이얼 타입의 기아세요. 그래서 이제 파킹은 기아가 어디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P 버튼 누르시면 파킹 위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변속은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변속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전진 모드 D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R로 변속할 수가 있어요. 후진 기아를 한번 변속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후진 기아로 변속하시면 이제
서라운드 뷰하고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후방 카메라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예, 현재 소리가 이렇게 급하게가 나는 것은 뒤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재 후방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빨간색은 차체 범버 끝부분입니다. 네. 중간 노란색 라인은 차간거리 20cm 정도 되세요. 현재 요게 벽하고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불이 들면서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핸들 한번 살짝 돌려보실래요? 돌려보시면 노란색의 가이드라인이 차가 어느 쪽으로 후진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라운드 뷰 보시면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후진하실 때는 항상 이 중간색 노란색 라인에 맞춰서 후진하시면 되는 거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차 라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차가 어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요거는 리모터 360도 뷰라는 것에 요거는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내 차 주변 영상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하셔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후방 영상도 보시면 여러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 그 다음 요거는 좌우측, 요거는 뒤에만 전방 크게 보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파킹은 위에서 P 버튼 누르면 파킹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수도권 같은 데서는 차 주차할 때 차들이 많이 있으면 2열 차시잖아요. 2열 차시는 기아를 중립 놓고 내리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얘네 놓고 내리시면 차 시동이 안 걸리게, 아니, 문이 안 잠기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2열 차 하실 때는요, 파킹에 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시동을 잠깐 꺼보시겠어요? 시동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버를 조작해가지고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합니다. 네. 중립에 놓으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중간 정도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기아가 N으로 빠졌다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대로 잡고 계시면 이렇게 기아가 중립으로 빠지세요. 이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 차문이 잠기고 다른 차가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파킹에 다시 놓으시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시동 거시면 또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좀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USB 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게 불이 켜져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여기에다 케이블을 꽂으시면 요거는 데이터하고 충전 기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누르시면 요거는 충전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 포트가요. 요거는 충전 기능만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폰 프로젝션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잠깐 어두우니까 등을 좀 켜볼까요? 예. 폰 프로젝션 기능들을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놓으시고 케이블을 꽂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손님 오시기 전에 잠깐 제가 요거 이제 잠깐만요. 미디어 기능 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폰하고 차하고 연결하시면 폰에 있는 메뉴로 화면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어디 있었더라?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능.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설정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아까 어디서 봤지? 예. 잠시만요. 폰 프로젝션 메뉴를 봐야 되는데 여기 폰 프로젝션 메뉴 여기 있네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는 갤럭시 폰을 말하는 겁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이제 아이폰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USB 데이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품 USB 케이블을 연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꽂으시고 폰하고 연결시키시면 자동으로 이제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실행되면서 폰에 있는 메뉴를 여기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에 있는 카카오 앱이나 티맵 같은 거를 이 화면을 통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용하시는 기능이 폰 프로젝션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움직이시면 계기판에 스포츠, 스마트, 에코, 노멀 이렇게 있어요. 에코는 연비저장 모드세요. 연비저장 모드 넣으시면 속도가 110 이상은 잘 안 나가요. 대신에 연비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노멀은 일반 시내 주행하실 때 핸들을 가볍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고속 운전할 때는 출력을 올려주고 핸들을 좀 무겁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스마트 모드는 이 세 가지 모드를 다 아울러가지고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모드를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요. 오토 스탑 기능은 뭐냐면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잖아요. 그럼 차 시동이 꺼져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띄면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꺼진 만큼 연비를 절약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요걸 켜놓으시면 시동이 안 꺼지세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시동 킬 때마다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네네. 예, 그냥 항상 이렇게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하고 조석 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석도 마찬가지 열선, 통풍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단계는 3단계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끄실 때는 길게 누르시면 한 번에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열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땡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해제는 브레이크 밟고 위에서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안전벨트 매시고 기아를 뒤로 변속하시고 악셀을 밟으면 자동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차는 오토 홀드란 모드가 있어요.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어디 불이 들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네. 요게 흰색일 때는 작동 안 하는 거고요.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잖아요. 그럼 저게 녹색으로 바뀌세요. 네네. 녹색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띄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죠.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교차로라든가 또는 장시간 정체되는 그런 구간에서 내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그랬을 때 요 모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는 악셀에다 살짝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해제가 됩니다. 다시 밟으면 또 녹색 불이 됐을 때는 브레이크를 대신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오토 홀드 모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저속주행형체라 가지고 옛날 수동기아차 엔진 브레이크 쓰는 기능인데 이제 경사가 심한 데서 고속으로 내려올 때는 요걸 켜놓으시면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하고 그 다음에 트릭 기능이 있습니다. 트릭 기능이라는 것은 요 계기판을 볼 수 있는 기능이세요. 요거 누를 때마다 이제 차량 정보가 여러 가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흰색 점은 요 스크롤 레버를 움직여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토 스탑 시동 꺼진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할 수가 있고, 요 주행 정보, 그 다음 주유 정보, 누적 정보는 여기서 위에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다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차로 유지 기능인데, 이렇게 누르시면 계기판에 요 어디 있어요? 예, 핸드 모양 그림이 떠 있을 겁니다. 주행하다 보면 여기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그 차선이 감지가 되면 여기 녹색으로 바뀌세요. 그럼 감지가 됐을 때는 내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아도 이 차가 자동으로 핸들이 이렇게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차선을 잡아주는데 평상시 주행할 때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마트 크루즈 이용하실 때는 우선 요걸 켜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운전하시다가 내가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제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때, 뭐 내가 가령 80으로 가는데 내가 80km에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속도계에서 80이 표시가 되면 요 상단에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데, 주행 중에는 요 상단에 80km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 차간 거리 블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4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 개는 25m거든요. 그럼 4개면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100m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루즈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 속도를 지정했고 차선을 잡아주고 앞차와 내 차의 거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일정한 속도로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 잡고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80km 지정했는데 만약에 앞차가 60km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차하고 내 차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차도 앞차 속도에 맞춰가지고 60km 같이 주행하고요. 앞차가 가다 멈추면 같이 따라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하고, 그다가 앞차 없어지면 다시 80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차량 속도를 좀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플러스를 앞으로 미시면 차량 속도가 1씩 올라가고, 마이너스 들이면 차량 속도가 1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잠깐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위에서 누르시거나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크루즈가 해제가 되세요. 일시 해제. 그럼 그때부터 수동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앞뒤로 움직여 가지고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크루즈를 완전히 해제할 때는 요 크루즈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선루프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 하나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슬라이딩 위로 미는 버튼이 있거든요. 슬라이딩은 뒤로 미시면 롤 커튼이 먼저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루프 요 창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슬라이딩 기능이세요. 요게 이제 밀 때는 단계별로 이제 길게 미는 게 있고 짧게 미는 게 있어요. 그 짧게 미는 것은 단계별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 다음에 길게 미는 것은 한 번에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롤 커튼 까지 닫히는 거.
그래서 작동할 때는 내가 한 번에 이동하겠다 하시면 길게 미시면 되고요. 단계별로 이동하겠다면 살짝만 미시면 되세요. 살짝만 미시면. 그리고 이제 틸팅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버튼을 누르시면 요 뒤에만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미시면 예, 이제 틸팅이라 해가지고 뒤에만 이렇게 살짝 열리는 게 있어요. 예, 요렇게. 그다음 반대로 미시면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썬루프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터치등은 여기 보시면 눌러서 이렇게 터치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요거는 문을 열었을 때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실내등. 예. 그다음에 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예, 되시겠습니다. 예. 설명을 내부 기기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에 주유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실 때는 옛날 차들은 이렇게 당기는 레버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누르셔야 합니다. 눌러서 여시고 눌러서 닫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문이 다 잠겨 있으면 이것도 같이 잠기는 거고요. 전체 문 열렸으면 같이 해제가 돼 가지고 주유구는 터치래. 네. 휘발유 주유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뒤에 트렁크는 요 밑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눌러서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고요. 닫으실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닫을 수가 있고요. 옆에 거는 누르면서 전체 문을 다 잠글 때 그때 누르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여기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증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책자 뒤에 보시면 예. 이렇게 보증기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차체 일반 부품하고 에어컨 히터는 3년에 6만 킬로, 엔진하고 미션은 5년에 10만 킬로. 외판관 통보실에서 도색된 철판을 하는데 요거는 7년의 주행거에 상관없이 무상 보증되세요. 혹시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AS를 받아야겠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아 오토 Q라고 되어 있는 거 전국어디서나 다 AS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에 관련된 정보는 080-200-2000번 전화하시면 모든 걸 다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다 잘 모르는 것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펑크 때울 수 있는 펑크 처리액하고 그 다음에 에어펌프. 에어펌프 같은 경우는 공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타이에 전원 연결하고 타이에 꽂아 가지고 공기압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펑크가 나 가지고 어떻게 보험사도 못 부르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요 펑크 처리액을 여기 캡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그 뿌리면 타이어 안쪽에 펑크 처리액이 다 분무가 되거든요. 그건 액체인데 액체라서 이제 밑에 고여 있을 거예요. 그럼 타이어가 팽팽하게 올랐을 때 차를 앞뒤로 움직여 가지고 안쪽에 다 골고루 발라지게 한 다음에 마르면 펑크가 어디 나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메꿔져서 펑크를 떼어주는 겁니다. 임시 수식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서 정비소 가셔가지고 펑크를 떼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잠깐 닫고 앞에 닫고 설명은 요거만 마치고 칠게요. 예. 앞에 본넷을 여실 때는요, 요 밑에 있는 레버를 당기시면 되세요. 예, 그러면 앞에 본넷을 열 수가 있고요. 예. 손으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흩어보면 밑에 미는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미시고 위로 올리시면 가스리프트 돼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워셔액은 여기다 보충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냉각수고요.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신차의 길들이기는 첫 2000km 정도까지 주행하실 때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운전하시다 보면 가끔 타는 냄새가 운전석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부속품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이긴 해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 에어컨 틀다 보면 밑에 막 물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야지에다가 새는 게 아니고 습기에서 이제 이슬이 맺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행하실 때는 한 7000km 미만에서 한 번 정도 교환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주기적으로 10,000km에 한 번씩 이렇게 교환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차 운행거리가 짧아가지고 1년이 경과된다면 1년에 한 번씩 교환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닫으실 때는 이 정도 높여서 살짝만 내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마쳤습니다.